오늘 지금 이제 보시고 있는 거는 전형적인 농지입니다. 시골에 이제 짜투리 땅이죠. 여기가 지금 이제 130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보면 근데 제가 보기에 요 라인은 맞는 것 같은데 좀 안쪽 라인까지 좀 들어가는 것 같아요. 눈으로 보기에 네. 지금 130평이 안 나옵니다. 네. 축대를 쌓아놓은 요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는 하천으로 조금 일부가 물렸을 것 같고, 네. 옆에 이제 소하천이 이제 있는 거죠. 네. 그 시골에는 이런 경우가 축대를 쌓아놨는데 여기에 이제 청약을 했는데 여기 땅이 임야 쪽으로 물렸을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가 나옵니다. 네. 내 땅을 찾더라도 다시 축대를 쌓아야 돼요. 이제 산사태나 이런 것 때문에. 네. 그러니까 여기는 보니까 이제 흙도 이제 적합한 흙이 아니에요. 여기에 뭐 가실수가 있는데 휴경지를 안 만들기 위해서 근데 가실나무를 심어 놓고 농사를 짓는다고 신고를 하신 것 같아요, 여기는.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환경들은 이제 조용하고 이제 땅도 지금 이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이제 모양새도 지금 현재 안 나오는 것 같고, 가격만 절단하면 여기는 조용하게 농막 놓고 옆에 물이 좀 흐르면 더 좋겠죠. 그 나무나 이런 것들은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현장에 이제 지적도상하고 현장하고 땅 모양이 이제 일치를 안 하는 경우에 이제 그런 경우가 좀 애매하죠. 네. 그래, 건축물을 짓기 전까지는 사실은 대부분 청량을 안 하고 사시는데, 건축물을 지을 때 대부분 청량을 하세요. 근데 청량을 해보면 당황스럽게 이제 내 땅이 이제 예를 들어서 임야 쪽에 물린다든지 아니면 하천 쪽에 물린다든지 이랬을 경우가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시각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오랜 경험상 이제 보면 이게 130평이 안 나올 거라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눈으로 봤을 때 하천 쪽이나 저 끝에 쪽에 땅이 이쪽 땅이 하천 쪽으로 물렸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매수를 하시는 분들도 이제 지적도상하고 현황하고 뭔가 차이가 있다고 보면 청량을 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내 땅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땅을 찾을 수는 있는데 공사 비용이 그만큼 들어간다는 거죠. 농지 임장했던 내용에 대해서 물건 분석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지금 보고 왔는 이제 농지는 용도 지역으로는 계획관리 지역이고, 지목은 이제 답으로 되어 있고, 뭐 나머지 이제 하위 법령들은 뭐 가축 사육 제한 구역, 뭐 이런 뭐 소하천 예정지, 뭐 소하천 정비법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일단 계획관리 지역이고 지목은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답은 뭐 논이죠, 논. 벼농사 짓는 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장을 했는 영상을 이제 미리 보셨겠지만, 요런 모양새의 요 주변에 요 마을이 한 몇십 가구 요래 있습니다. 이런 농지들은 지역에 가면 이제 많이 이제 흔하게 있죠. 지금 모양새를 보시면 442제곱미터라고 나와 있습니다. 120평 정도의 땅인데, 화면에는 좀 요렇게 보이지만 지도를 보시면 이제 요렇게 나간 맹지처럼 이제 보입니다. 근데 여기 요 땅하고 요 땅하고 이제 같이 이제 지금 내놓은 상황이라서 여기에 큰 도로에 물리는 거예요. 현황은 지금 맹지가 아니고 옆에는 이제 하천입니다. 하천. 소하천이 돼 있고, 현재 뭐 마을하고 이제 인접해 있고, 여기에 이제 임장을 갔습니다. 가서 과연 무슨 용도로 이게 활용할 수 있을까? 그 임장을 가서 이제 봤는데 뒤에 이제 산세가 좀 안 좋아요. 산세도 안 좋고, 환경도 뭐 전주택을 짓고 뭐 이렇게 뭐 하기에는 또 환경도 그렇고, 지금 농사 짓기에는 이 땅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제 금액이 7, 80만 원대에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금액적으로도 너무 비쌉니다. 이런 시골에서 농지를 살 때 농사 목적으로 지을 때는 30만 원 이상 주고 사시면 안 됩니다. 계획관리 지역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뭐 여기에 이제 어떤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는 거죠. 지자체에서 도로 하지 않는다면은 대부분 뭐 집도 짓고 뭐 여기에 뭐 창고도 지을 수 있고 계획관리 지역이니까, 계획관리 지역이라는 게 여기에 이제 장점 좀 돼도 되는데, 여기에 있는 요런 답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현황에 가보면 길로 다 마무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 땅은 실제로는 큰 도로를 요래 접해 있는데, 요 뒤에 바로 산이라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요 필지가 좁아집니다. 요 조금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땅을 이제 지금 매도를 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받고 현장에 가봤는데, 유일하게 이제 볼 수 있는 게 옆에 지도상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여기 또 소하천이라 그래서 농업의 목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소하천 때문에 요 땅 값어치 있는 그나마 농막을 찾으신 분들은 이제 농막에 지금 이제 물이 있는 걸 이제 굉장히 선호하시니까 소하천이 있어서 농막 용도로 이제 사용되지 않을까 하는 이제 희망을 걸어봅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봤을 때는 물이 그래 많지는 않은데, 소하천을 만들어 놓을 정도 같으면 우기나 이제 장마철이나 이런 데에서는 물이 많이 흐른다는 거거든요.
요 펜스 같은 거 요래 치고 뭐 소하천 옆에서 여기 요 3m로 해서 여기 바로 밑에 여기 농막 정도를 놓고 뭐 사용하시면 뭐 되지 않을까. 그래서 물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은 그나마 할 수 있는 값어치가 이제 있다고 보입니다. 여기는 계획관리 지역이니까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그나마 이제 여러 용도로 사용을 할 수 있으니 뭐 근린생활 시설도 이제 가능하고 한데 주변 마을이 분포를 보면 뭐 최여 50가구 정도 형성되어 있는 시골 마을이에요. 전형적으로 이런 시골 마을인데 여기 뭐 방향도 그렇고 산세도 그렇고 여기 뭐 특별하게 뭐 좋은 뷰가 있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여기 조용하다는 거 하나 빼고는 없습니다. 그러게 전형적인 농지인데 계획관리 지역이라서 그나마 가격이 지금 7, 80만 원대 형성이 되니까 여기 주의하실 부분들이 산하고 요렇게 이제 하천하고 요렇게 이제 되는데 요 뒷부분에 저희들이 받는 요 뒷부분이 임야 쪽으로 이제 포함되다시피 해서 실제로는 이제 현장에 가서 눈으로 보면 땅이 굉장히 작아 보입니다. 요 뒷부분의 활용이 어떻게 또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옆에 물이 있는 경우에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이제 땅의 값어치를 굉장히 높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농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문의도 많은 상황이라서 농막 옆에 물이 있었으면 좋겠고 뭐 앞에 바라 보이는데 산세가 뷰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꼭 물을 많이 찾으세요. 물을 많이 찾는 이유가 농막을 하면서 옆에 이제 물이 있으면 또 여름에 또 지인들하고 또 즐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거의 농막 자체가 뭐 농사를 지으려고 농막을 놔야 되는데 실제로는 뭐 농막이 사실은 세컨하우스 별도의 전원주택을 짓기에는 돈이 너무 비싸게 이제 들어가니까 이제 농막 정도를 놓고 이제 주말에 이제 한 번씩 오셔가지고 뭐 거기서 망중간도 즐기고 옆에 지인들하고 같이 이제 좀 떠들고 이래 뭐 놀고 이런 용도로 이제 농막을 많이 찾으시니까 다행히 여기는 이제 주거지역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죠. 이 농막 정도의 용도로는 그나마 이제 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농지로서도 힘들고 크기를 봤을 때 창고로서도 힘듭니다. 어떤 용도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땅 값어치가 부가가치가 나오는 건데 여기는 사용 용도가 굉장히 이제 좀 많이 제한되어 있죠. 그 땅을 이래 보실 때 이제 너무 어렵게 이제 보실 필요가 없는 게 이제 몇 가지 이제 뭐 관리 지역 안에서도 보존 관리 지역이 있고 생산 관리 지역이 있고 뭐 계획 관리 지역이 있는데 저희들도 이제 보편적으로 계획 관리 지역 이상 되는 데는 개발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도심에 용지를 공급하기 위한 목적이지 농사의 목적이 아니거든요. 계획관리 지역이. 그러니까 생산관리는 농림지역으로 이제 선정하기 곤란한 땅들을 이제 생산관리 지역으로 해서 뭐 농사의 목적으로 이제 지정을 했는데 그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기본적으로 건폐율, 용적률 그리고 지자체에서 뭐 농가시설 위에는 생산관리 지역 밑으로는 아예 안 해준다든지 뭐 이런 게 있는데 계획관리 지역은 어지간하면 다 돼요. 건물도 짓고 집도 짓고 뭐 어지간하면 다 됩니다. 주거지역으로 포함되지 않으면 뭐 대부분 농지죠. 그러니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여기 계획관리 지역이니까 이거는 어지간하면 다 되는 땅이구나. 그러면 와서 현장 가보고 이게 뭐 할 수 있을까? 동네 마을하고도 뭐 상관관계도 한번 보고 또 뷰도 한번 보고 위치도 한번 보고 그런데 이제 농사만 짓기에는 농사를 목적으로 하기에는 이제 금액이 너무 비싸고 그리고 필지 모양도 이제 땅도 이제 별로 안 좋고 흙도 별로 안 좋아요. 그러면 이제 할 수 있는 게 여기 산 밑이니까 좀 조용하게 옆에 이제 또 하천도 있고 또 물도 있으니까 시골 하천은 농수로 목적이기 때문에 또 물도 맑아요. 이게 조용하게 뭐 자기가 있으면서 뭐 텃밭도 일구고 농막 하나 놓고 할 수 있는 정도는 되겠구나. 뭐 가격에 대해서는 이제 모양새가 이러니까 조금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여기 사용 용도가 좀 제한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리고 뭐 현장에서 나무를 몇 개를 심어 놓으셨는데 그게 저 농지법 때문에 이제 계속 이야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데 이게 계획관리 지역인데 분이 지금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리고 뭐 흙도 별로 안 좋다 보니까 이제 누가 농사 지어 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근데 가만히 놔두면 휴경지가 되기 때문에 휴경지가 되면 이행강제금이 나오고 강제 처분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상황들이 나오니까 그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나무를 몇 그루 심어 놓으신 것 같아요. 현장에서 나무를 보니까 과실이 열릴 나무는 아니더라고요. 형식적으로 심어 놓은 나무인데 그 농사를 못 짓는 땅이니까 그 누가 뭐 그냥 그저 줘서 농사를 지으라 해도 안 지는 땅이니까. 그런데 이제 농막 놓고 하면서 텃밭 조금 일구고 하기에는 또 그 정도 용도는 나오지 않을까.
해서 오늘 이제 현장에 가서 물건을 보고 분석을 했는데 분석할 만한 내용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제 중요한 게 용도 지역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계획관리 지역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계획관리 지역은 어지간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요래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검색을 해보시면 계획관리 지역 안에 이제 할 수 있는 용도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계획관리 지역은 특별한 어떤 내용이 아닌다 하면은 길이 있고 이러면 다 건축물을 인허가를 내주는 형태라서 길 있고 뭐 이런 데 놓으면 이제 농막 놓은데도 전기 땡기기도 쉽고 뭐 옆에 주변에 이제 마을들이 있으니까 이런 건 뭐 특별히 상하수도 안 파고 어디 뭐 배관이 지나갈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수도 놓기도 쉽고 뭐 전기도 뭐 옆에 바로 땡겨 놓기 쉽고 뭐 인터넷이라든지 뭐 이런 용도로 봤을 때는 사용하기는 계획관리지역이 또 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가서 중요한 거는 내가 이 땅이 이제 사용 용도가 이제 어떻게 했을 때 제일 좋을지, 그러고 그 용도에 맞았을 때가 땅 값어치가 또 올라갑니다. 오늘은 조금 평범한 물건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알아듣기 쉽도록 이야기를 드렸는데, 오늘 이제 들으신 거는 이제 계획관리 지역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부동산 공부를 하시고 지금 뭐 작년에 이제 부동산이 사상 최대 40만 명 이상이 시험을 쳤다 하더라고, 공인중개사 시험을. 오랫동안 이래 해오다 보니까 같이 지방에 있는 중개하시는 분들도 이런 내용을 해드릴 때도 없고 사실 배울 데가 없어요. 중개를 배우고 싶어 하시는데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라 저희들이 이제 임장 나갈 때 되면 지인들 중에서 뭐 임장 좀 같이 따라 나가면 어떻겠냐 해서 뭐 한두 번 따라 나오시고 하는데, 이걸 체계적으로 가르쳐 줄 만한 데가 부동산은 잘 없다 보니까 제가 이런 영상을 찍어서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보여드리는 게, 이게 실제로 현실에서 일어나는 실물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 영상들을 찍게 된 이유가, 요즘에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많은 부동산 이야기를 하는데 보고 있다 보면 화가 나더라고요. 화가 나는 이유가 거의 중개를 무슨 투기화 시키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어려운 법률이나 특이한 사례들, 많이 일어나지 않은 경우의 사례들을 가지고 뭐 나는 대단하다 뭐 이렇게 풀어서 이런 중개를 하고 이런 뭐 투자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 저희들이 한 40년 가까이 이제 집에서 해오고 주변에서 이제 수없이 많이 이제 같이 이제 중개를 하신 분들을 보고, 그런 분들을 보면 실제로 투자를 하셔가지고 재산이 뭐 100억, 200억씩 이래 되고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이제 많이 있어요. 있는데 뭐 저희들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경우에 속하는데 정상적인 투자를 합니다. 부동산이 매번 특별한 소설을 받아서 개발 소설을 받는다든지 뭘 받는다든지 뭐 이런 걸 받아서 거기에 투자를 해야지 지방 물건은 돈이 된다는 인식이 강하게 잡혀 있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경매도 뭐 희한한 경매들 뭐 길 문제 뭐 어떤 문제 법률적으로 유치권 문제 뭐 해결하면서 해야지. 저희들도 경매를 오래 했었고, 경매를 오래 하면 실제 유치권이 되어 있는 현장을 갖다가 손을 잘 안 댑니다. 유치권을 깨는데도 기간이 많이 들어가고, 뭐 깬다 해서 그게 또 값어치를 크게 많이 인정받기도 힘들고, 경매를 했을 때 저희 지역에 있는 이제 나대지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경매를 많이 진행을 해요. 뭐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잘 아니까. 그리고 인간적으로 뭐 아파트에 계시는 분들 명도 신청하고 이래서 내보내가면서까지 부동산을 진행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저희들은 토지 쪽에 오랫동안 했었고, 토지 쪽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소장님들이 토지에 같이 좀 일을 했으면 좋겠다,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밖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이제 이 안에 이제 많은 어떤 비밀이 숨어 있고 이제 이렇게 이제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부분만 이제 짚고 넘어가고, 법률적인 문제도 다 전문가들 통해서 확인하고 지자체 확인하고 그래 합니다. 그리고 이런 땅들의 용도를 찾아내는 게 실제로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을 잘 알고, 저희들이 타 지역 물건에 대한 거래도 사실 상당수 많이 하고 있어요. 생판 모르는 지역에 가서 이 물건들이 이런 값어치를 가질 수 있느냐에 대해서 확인을 어떻게 하느냐, 기존 하던 대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 같으면 뭐 주택이 용도가 합당한지, 공장 창고 같으면 창고가 합당한지, 그 임대 현황은 어떤지 뭐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상권 분석도 하고 지역 분석도 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땅 모양이나 법률적인 구조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해보면 어려운 땅들이 별로 없습니다. 작년에 뉴스를 보고 제가 이제 시대가 바뀌겠구나 생각했던 게, 40만 명이 시험 쳤는데 2030 세대가 한 40% 정도가 응시를 했다 하더라고요. 지금 각 대학마다 이제 부동산 전문적인 학과들이 생기고, 지금 부동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이래 많이 이제 바뀌어 가는데, 실제 현재 현장에서 이제 중개를 하시는 분들은 뭐 전문적인 어떤 교육을 받고 하시는 분들은 아주 소수고, 그냥 단순하게 공부해서 뭐 노후 대책으로 이게 정년이 없다 보니까 뭐 힘나는 데까지 해보겠다 해서
하는데 실제 자격증을 따서 개업하는 공인중개사는 한 20% 밖에 안 된다 하더라고요. 20% 밖에 안 되는 이유가 첫 번째 실무를 모르니까, 두 번째 배울 데가 없다는 거죠. 그래 요즘 같이 이제 매체가 이래 이제 많은데, 제가 될 수 있으면 이제 일반적으로 중개를 안 하시고 부동산에 대한 투자에 관심이 있다든지, 아니면 전문적으로 중개를 하실 분들이 이런 부분들의 영상들을 보면서 이런 땅들은 이런 기준에서 보는 게 맞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땅을 보는구나. 자꾸 보다 보면 그런 부분에 이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사실은 이거 지금 이런 땅들은 뭐 굉장히 좀 심심한 땅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분석을 해드리고 하는 이유가, 토지라 그래서 특별한 내용이, 아주 복잡한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지하체 건축을 짓고 하는데 요즘 건축 사무소도 있고 뭐 다 있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한테 뭐 문의하고 요청하고, 그리고 뭐 지하체 인허가 관계까지 다 알아봐 줍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용도를 정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차후 이게 매도를 했을 경우에 미래 값어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중개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렇게 미래 값어치에 대해서 좀 책임감 없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뭐 나중에 이거 땅값이 오를 것이다. 지방에 있는 이런 시골 동네에 이 땅값이 오르려고 하면 여기 대규모 개발이 돼야 됩니다. 뭐가 돌아야 돼요. 갑작스럽게 땅값이 올라가지를 않습니다. 용도에 따라서 한계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이런 것들은. 그러면 5년, 10년 후에 이 땅값이 5년, 10년 후에 집가 상승 뭐 조금씩 돼가지고 뭐 70만 원 하던 게 80만 원 할 수는 있지만, 여기에 특별한 소소가 없는다 하면은 100만 원, 200만 원 할 수 있는 뭐 내용이 없습니다. 이게는. 투자를 해서 급등하는 위치, 이런 것들을 많이 찾으시는데, 오히려 이런 거죠. 여기에 예를 들어서 아무도 생각 못 했는데 여기에 카페를 만들어 놨는데 장사가 엄청나게 잘 됩니다. 그러면 이 땅을 70만 원, 80만 원 주고 사가지고 팔 때는 150만 원, 200만 원 값어치를 하고 팔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지역에 뭐 어디 갑자기 개발되는데 그런 데 쫓아다니다가, 우리가 보통 중개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하죠. 상투 잡는다고. 그 상투가 머리 끝에 있잖아요. 어디 개발된다고 막 따라다니다가 그래 상투 잡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학원에서도 막 매번 뭐 개발 소스들, 뭐 기획부동산에서도 뭐 매번 어디에 뭐 개발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것 같으면 자기들이 투자하는 게 맞죠. 그래서 저는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한테 부동산 투자는 결코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고, 그리고 집에 국한돼서 뭐 위험 부담을 가지고 지금 요즘에 뭐 집값이 오르니 떨어지니 뭐 연끌을 하니 이런 내용보다, 이런 지방의 용도를 잘 찾아내서 실제 그렇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중개를 하시면서 알게 돼서 몇 년째 알고 계신 분인데, 이분이 자기 집을 지으려고 집 찾다가 보니까 카페 자리로 너무 좋은 자리가 있는 것 같아서 그걸 카페를 만들었는데, 그 당시 땅을 살 때 평당 60만 원 정도 주고 샀는데 지금 만들어진 카페가 평당 지금 300만 원에 얼마 전에 팔렸습니다. 그런 게 용도를 찾아내는 게 부동산에서는 훨씬 중요하고, 그 용도를 어떻게 볼 거냐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이런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주변 환경 이야기를 제가 수없이 이야기를 하는데, 주변 환경을 보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자꾸 보다 보면 이해도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하나 보시면서 부동산 배울 데가 없다는 게 아니고, 토지 투자 개발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부동산 투자는 이렇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또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